네. 자, 그럼 우선은 논문이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마음먹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손? 선진양? 논문을 쓸 때 뭘 고려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 상우 선배? 그러니까 보통 논문 쓸 때 뭘 고려해요? 중요한 찾기. 네? 중요한 문제 찾기 아닌가요? 아, 좋죠. 아이디어 중요하죠. 또한 보통 뭐에 막 집중하죠? 논문 쓸 때? 아니, 디스커션이 안 되네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제가 생각해본 보통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제일 집중하는 거는 이 아이디어가 쿨한지, 내 리즈닝이 믿을만한지, 그리고 이게 기술이 되게 신박한지, 리저트가 되게 어썸한지, 그리고 당연히 아카데믹 어네스티도 필요하겠죠. 보통은 이런 거를 집중하면서 논문을 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액셉트가 됐어. 그러면은 논문을 출판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출판은 자동으로 되냐? 아니면은 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규 씨?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령 저작권 같은 거 고려해야 똑똑해요. 네, 똑똑. 맞아요. 저작권도 고려해야 하죠. 네, 괜히 제가 이걸 준비했던 게 아니죠. 네, 그냥 답은 아니겠지만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저작권과 그러니까 논문을 출판한다는 것은 결국 대중에게 더 퍼블릭하게 공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작권을 잘 해결해야 되고 또한 더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액세시빌리티 같은 걸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일단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부입니다. 해당 그림은 이제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흔히 현실에서 되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만큼 헷갈리기가 쉬운 겁니다. 우선은 상표가 있을 텐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떠한 브랜드를 나타내는 이름이나 로고가 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제 등록하는 순간 이제 갱신하면서 무한히 지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우리 되게 많이 썼죠.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주고 이 특허는 20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20년 후에는 소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지널 창작물들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보호를 주며 지속 시간은 사후 70년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 동일하게 사후 70년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되게 비슷한데 이 저작권이 되게 그 나머지 두 개와 약간 유니크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위키에 의하면은 그 창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아이디어가 있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독창적으로 표현된 형태, 그 형태를 보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 이 카피라이트가 주어지느냐? 앞서 상표와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만이 주어지지만 카피라이트는 그것과 상관없이 창작하여 어떻게 보면 공개된 순간 그 효력이 발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하죠. 그러면은 논문에서 사용될 만한 저작물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은 다들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사진, 사파,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렌더된 3D 모델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만화의 한 장면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해당될 수 있고 어떤 그 책의 인용구라던가 노래의 가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논문 그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네, 그 논문을 출판한다는 것은 저작물로서 대중에게 공개 그리고 배포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기에 앞서 논문에 쓰인 3자의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작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논문의 한 일부로서 대중에게 공개로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AC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은 포맷을 그 저자들에게 요구를 해요. 이게 이제 해당 서류에는 3자의 저작물을 논문에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언제 허락을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허락에 대한 증거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논문 쓸 당시에는 별로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막상 이걸 드립이니까 되게 당황을 했죠. 하여튼 이러한 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조사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이선스, 저작물 사용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저작권자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허락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특정 조건 아래 허락된 그 공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한 예외 조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런 구매를 제공해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또 유니티 스토어 같은 S 스토어에서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올라온 저작물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것의 장점은 이제 빠르고 또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저작물이냐에 따라서 되게 비쌀 수가 있고 또한 그 스토어에 올라온 그 제한보다 더 확장된 상황에서 쓰고 싶으면은 에디셔널 그 추가적인 컨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을 수십 번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허락을 받는 거는 말 그대로 이메일이나 어떠한 그 컨텐츠가 올라온 플랫폼의 디렉트 메시지, DM 등을 통해서 그 저작권자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허락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메일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메일에 들어갈 것은 다들 당연하지만은 무엇을 쓰고 싶은지를 명시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 그러니까 왜 이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며 어디에 쓰일 것인지, 이게 상업적인 것인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또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예시를 보여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퍼블릭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가 있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선스는 이제 그 저작물들을 무료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선스인데요. 기본적으로 C가 2개 들어가 있는 이런 로고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그 조항들이 더 붙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 모양처럼 생긴 로고가 붙은 것은 그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라는 로고고요. 두 번째, 이 동그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제 그 변경할 수 없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non-commercial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no derivative work, 이거는 그 저작물을 만들 때 제가 순서를 바꿨군요. 네. No derivative work, 맨 마지막 것이 이제 저작물을 변경할 수가 없다이고, share alike가 이것을 이용한 저작물을 공개할 때 똑같은 이 라이선스로 공유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각각의 그 조건들이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서 더 복잡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조합들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으며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프리덤을 제공해주고 아래로 갈수록 거의 그냥 기존의 저작권과 다름없는 매우 제한된 사용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fair use, 공정 이용인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공정 이용이라면은 저도 이거를 꽤 지금 처음 알았는데 공정 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 10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106조의 6조 조항에 대한 예외 사항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꼭 퍼미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러한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가까지는 아니고 좀 봐준다라는 조항인데요. 이 예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판적인 목적이라거나 패러디를 할 목적, 그리고 뉴스를 전달할 목적이거나 아니면 교육적 목적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착각할 수 있는 게 공정 이용, 나는 그 교육용으로 리서치용으로 쓸 거니까 fair use다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 이 뭔가를 보장해주는 법은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사항 아래 고려가 될 수 있다지 그 러스트를 그러니까 고소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fair use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의 그 판례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쓸 사람은 쓸 거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fair use에 해당을 하려면요. 일단은 그 transformative라고 이제 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과 그 특성이 기존 해당 저작물이 갖는 기존의 그 목적과 특성과 살짝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 이제 그냥 소설 같은 경우에 소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거는 다음 그 판례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저작물 자체의 그 특성, 이게 이제 아예 픽션인지 아니면은 논 픽션인지 이러한 게 많이 고려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논 픽션일수록 fair use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용한 양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필름 전체를 갖다 쓴다 아니면 거의 3분가량의 필름, 거의 내용 스토리가 유추될 만한 분량을 쓰면은 이제 fair use에 해당 안 될 판결을 받기 유리하고 아니면 정말 일부분 그리고 매우 소량의 그 저화질의 영상을 쓴다. 그러면은 fair use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 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수익의 가능성 이런 거를 저해하지 않는지를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전의 판례들을 한번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2008년에 어떤 사람이 해리포터에 대한 정보들을 그 온라인에 그 백과사전처럼 모아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 사이트가 그 J.K. 롤링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결론이 미리 써져 있네. 네, fair use가 아니라고 결정이 났는데요. 그 이유를 가장 중요한 이유를 몇 개 들어보자면은 우선은 이 온라인 엔사이클로피디아는 뭔가 그러니까 픽셔널 스토리의 서사적인 면보다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그 매우 실용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트랜스포머티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살짝. 하지만 너무나 긁어온 그러니까 그 원문에 있는 그 표현들이나 그 표현들이랑 용어를 그대로 갖고 온 바람에 그 사용량이 너무 익스프레시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fair use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많이 트랜스포머티브 해야 괜찮다고? 네,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목적은 얘가 이제 엔사이클로피디아 자체가 소설을 내는 게 아니니까 목적 자체는 다르긴 한데 이 엔사이클로피디아 안에 이제 인용 문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리포터의 명대사라던가 그 기숙사 명칭 이런 것들 고유명사들이 다 이제 해리포터 안에 그대로 긁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너무 많이 많이 가져다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air use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목적과 그 캐릭터가 많이 다르면 페어 유스에 해당한다. 원래는 라는 얘기인 거지. 네, 많이 다르면 fair use라고 판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네. 오케이. 다음, 어떠한 팬 한 명이
팬 한 명인지 모르겠는데 팬이 스타트랙 영화에 대한 팬 무비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거의 20분가량의 영화라고 하고 비교적 최근 사례인데 이건 역시 fair use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보니 일단은 비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일단 purpose부터 불온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갔던 표현들이 너무 그 기존의 스타트랙 그 유니버스에 해당하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서 새로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트랜스포머티브 하지 않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이제 사용량이 너무 스타트랙 기존 원작에서 너무 많이 가져왔다 해가지고 어마운트 유스 부분에서도 안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게 팬 무비다 보니까 이 스타트랙 그 시리즈 뭐라고 하냐 프랜차이즈에서 추후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한 영화에 갈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가 미리부터 이 팬 무비를 만들어내서 침해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안 좋은 그 법원에서 네거티브한 판결을 받게 되어 페어 유스가 아니라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제가 좀 환소소설했는데 네 없으면 넘어가죠. 그 많이 그러니까 패러디처럼 많이 변형하면 변형할수록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럴 확률이 높긴 한데 이게 저도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분짜리 패러디 영상이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20분이면은 거의 그냥 기존 애니메이션 한 편 정도 되는 분량이잖아요. 만약 스타트랙 그 회사에서 나 이런 비슷한 스토리로 뭐가 나중에 TV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내 걸 침해했어 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상표도 그 지적재산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틴더라는 로고가 있고 거기에 제가 만약에 뭔가 더 붙여서 패러디를 하면 이게 침해하는 걸까요? 뭐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근데 이제 선배는 그 오리지널을 완전 변형하기도 했고 로고를 변형했죠. 그러니까 스타트랙을 그대로 갖고 온 이 사람들 아마 스타트랙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을 텐데 네 선배는 틴더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바꿔버렸잖아요. 살짝 틀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정은이를 믿고 네. 네. 그래서 네 중요합니다. 저작권.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2003년에 이제 어떠한 한 회사가 서치 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해당 서치 엔진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검색을 할 때 조그마한 썸네일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지의 원작자가 너 이미지 내 허용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이거는 fair use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이 서치 엔진 서비스 자체가 그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긴 한데 애초에 이 이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지의 그 가치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찾기 위해서 그 정보를 그저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이 그 사용 목적이 transformative 하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마켓에 영향을 끼친가에 대해서는 썸네일 자체가 매우 작고 오히려 그 원작자의 이미지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작자의 그 미래의 수익을 해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사례 같은 경우에는 fair use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되게 많은 판결들이 있는데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라이선스를 사는 것 자체는 이제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매우 이제 몇백에서 몇천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저작권자에게 개인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료 저렴한 가격에 그 허락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저작권자가 이제 반응을 안 한다, 잠수를 탔다, 아니면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퍼블릭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 무료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퍼블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 자체의 그 풀이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 사용 범위가 또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 상황으로 페어 유스라는 명목 하에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리스크를 감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카피라이트 문제를 하면서 되게 몇 가지 그 유용한 사이트들을 찾아왔는데요. 일단은 몰랐지만 카이스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었대요. 여기에 이제 저널 뉴스, 이북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에 유용한 비디오 같은 것도 어떻게 라이선스 체결을 맺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도 공정 이용이라는 명목 하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상업적 필름 같은 거는 확실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에서 카피라이트 앤 페어 유스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페어 유스 판례 같은 거를 찾아볼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 종류에 따라서 그 저작물 허락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은 논문을 쓸 때 논문 열심히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서드 파티 3자의 저작물을 쓰는 것을 좀 많이 조심히 생각하시고 쓰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만약에 꼭 써야 한다면은 논문이 되자마자 빨리 컨택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걸로. 이게 생각보다 특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컨택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하루에 한 번 컨택이 가능할랑 말랑 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만약 이것을 그 공정 이용이라는 항목 그 예외 사항 아래 쓰고 싶으시면은 이게 그 리스크가 없진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저작물들을 쓰면서 느낀 게 저희 연구실에도 되게 여태 연구실이 있어 오면서 다양한 저작물들을 라이선스 같은 거를 사고 만들고 이랬거든요. 뭐 작년에 만들었던 그 풀바디 캐릭터라던가 지금 만들고 있는 뭐 실사 캐릭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는 아카이빙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아카이빙된 장소를 찾기도 힘들고, 이게 우리가 구매했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접 그 뭐라고 해야 하냐, 매주를 줘서 만든 건지 아니면 어느 스토어에서 구매한 건지 아니면은 프리 라이선스에서 갖고 온 건지 이거에 대한 명시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지 않으면 맨날 이거 쓸 때마다 친구한테, 이번에도 저 선진이한테 막 선진아 이거 어디서 났어 맨날 물어보면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수고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딘가 저희 인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 닥스 페이지를 하나 파가지고 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하면서 그 제가 썼던 뭐 다큐먼트라던가 이러한 이메일 스샷 같은 거는 그 저희 BML 문서 구글 드라이브에 아카이빙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네.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주세요. 네, 사무 선배. 일단 고민을 많이 했던 거라서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그 결국에는 아까 보니까 그 상업화 목적인지 교육 목적인지 뭐 네. 그런 거에 따라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논문 출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냥 연구 목적이라고만 생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업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보다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딱히 이거를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쓰는 건 아닌데, 정작 이제 논문 퍼블리시하는 그 ACM이라던가 IEEE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스크립션 B를 받아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 경계가 참 애매하긴 한데, 요즘은 또 그 저자들이 돈을 내면은 우리 논문을 오픈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하면은 이것도 나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IEEE나 ACM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벌기는 한다는 관점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연구 목적이 맞긴 한데 결국 우리가 출판되는 그 장소가 돈을 버는 곳이면 네, 그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쵸.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판례에도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벌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쪽도 영리 목적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영리 목적에 이 사용된 것이 그 사용된 저작물 그 가치 그대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그 저작물이 취득할 수 있는 미래 수익을 어떻게 침해를 하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CM이나 IEEE가 우리가 논문 낼 때 이런 거를 다 써서 내라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네가 나중에 소송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쵸. 네. 자기네가 올리는 머티리얼은 이 저자들이 다 괜찮은 거다라고 보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을 걸지 말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써서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IEEE나 ACM이 소송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연구 목적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CC인가요? Creative Commons? 네. 네네. 여기서 보면은 그 ND 항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ND가 이제 뭐 원래 거를 변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냥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 항목이 걸려 있는 이미지를 사실 논문에서는 뭔가 프로세싱을 해서 결과로 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 도로 위에 있는 이미지인데 이 CC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비 내리는 효과를 만들어서 논문에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걸리는 건가요? 여기? 걸리지 않을까요? 변형을 했으니까 원래 이미지에서 변형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 고소하는 측에서 이게 내 건데 얘가 이렇게 변형했다. 근데 변형을 만약 no derivative work라고 써져 있으면은 변형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것도 다 판례 싸움이라서 이전에 어떠한 판례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VML 프레이즈도 인스타 그거를 따라해서 만들었는데 로고도 나오는데 그거는 괜찮은 건지. 무슨 말이야? 우리 인스타를 따라했다는 게 어떤 부분? 저희 영상이 이제 각자 칭찬하는 영상들을 이제 인스타 스토리 게시물 보는 것처럼 올려가지고 영상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그 사이트 로고랑 그 형식 홈페이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물론 영리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긴 하지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을 V스타그램 뭐 이렇게 바꿔서라도 올렸어야 되는 건지. 네. 바꿔서 올리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네,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네.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법률 자문을 정원이가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세상에 준비를 해야겠어요. 이쪽 길로? 네. 네. 아직 저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쪽은 너무 어렵네요. 범위가 광범위해서. 네, 근데 항상 고민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는지 괜히 나중에 가서 고소받는 것보다는 항상 돌다리도 두려워보고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법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아, 같은데 맞아요. 그게 그러면은 사용자랑 제작자의 그 국적이 다르면 제작자 걸 따르는 게 맞겠죠? 이게 일단은 아마 개인 소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어딘가 이제 공개적으로 퍼뜨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하여튼 온라인상에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플랫폼이 해당하는 곳에 법을 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US 미국 법 위주로 찾아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질문 없으면은 네, 랩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그 정원 누나한테 궁금한 점보다 교수님한테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그 교수님 익스프레션 클로닝 논문에서 그 모델이 요다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유심히 잘 봤네. 네. 그게 그 다른 누군가가 제작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레플리케이트한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때는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맞아. 거기 사실 그 요다 모델이 사용이 됐고, 그래서 보통 항상 논문 작성할 때 그러하듯이 일단 서브미션 할 때는 저작권 생각 안 하고 최대로 리절트 멋지게 만들어서 서브밋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리뷰어를 임프레스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다 모델을 가져다 썼고 이제 논문이 딱 억셉트가 된 다음에 이제 딱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시그래프 측에서는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다는 퍼미션을 보내라 이렇게 되고 사실 나도 그 당시에 똑같은 문제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영화사나 이쪽에 컨택을 해봤더니 거기서의 답변은 그 당시에 뭐였냐면 요다 모델을 자기네 영화사에서 쓴 거는 요다를 한 거는 맞지만 내 논문에서 쓴 그 요다 모델 자체를 자기네가 만든 것이 아니니 자기네한테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니 자기네 뭐 소송을 걸지도 않고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줄 수도 없으니 그 요다 모델을 만든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라. 그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 요다 모델을 만든 사람이 당시에 어떤 중국계 아티스트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논문에 이 요다 모델을 너가 만든 거를 써도 되냐라고 했더니 그냥 써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퍼미션을 가지고 했었지. 스케치모에서도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허락을 받은 건가요? 어떤 거? 스케치모. 스케치모에는 제가 압니다. 그 핑크 팬서 같은 경우에는 카림인가 어떠한 그 다른 분이 온라인에 그 무료로 푼 거를 이제 그 사사를 하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검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콤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님스쿨이라는 곳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을 레퍼런스 해달라 한 게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논문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애님스쿨에서 갖고 왔다고. 왜냐면 저도 썼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정원이가 해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판례들 얘기해주긴 했는데 어쩌면 우리 연구실에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 얘기해주면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가장 이 저작권이 센시티브하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이상우 박사 논문 썼을 때 거기에 이미지 엑스트라폴레이션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비디오지 영상이 들어가면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시켜주는 근데 이제 아주 결과물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유명한 영화들은 다 가져다가 논문 리절트로 해서 서브미션을 했고 결과들이 되게 멋지니까 논문이 붙었는데 이제 막상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다 찾으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막 대여섯 개의 영화사마다 다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퍼미션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됐었고 그랬고 그때 교훈이 뭐였냐면 어떤 영화사는 컨택하면 답변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어디는 정말 블랙홀도 있고 어디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한 6곳인가 이렇게 영화사가 관련이 됐었는데 한두 곳은 그냥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줘서 되는 곳이 있었고 한두 곳은 돈 주면 허락해 준다라고 해서 돈 줘서 한 곳이 있었고
한두 곳은 돈 아무리 줘도 안 되니까 뭐 그리고 아예 답변도 안 해주는 그런 곳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결론이 좀 애매하게 두 가지로 나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대여섯 곳을 다 컨택하기가 어려우니 한 곳만 찾아서 그 애초에 할 때 그냥 한 영화사만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한 곳이 잘못 선택해서 절대 허락 안 해주는 곳으로 가면 그러면 또 그나마 아예 그걸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 밸런스를 잘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좀 허락을 잘해준 곳이 어디였나를 찾아서 다음부터는 하더라도 그쪽만 집중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참고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 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사용했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것을 거의 레플리케이트이 잘 된 3D 에셋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와 대응되는 레퍼런스 비디오로 사용을 했던 건데, 그 저작자가 유니버셜 한 군데가 아니라 엠블린이라고 또 다른 곳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두 군데에 받아야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컨택한 건 아니고 먼저 유니버셜한테 컨택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 파트너십을 맺은 엠블린한테 허락을 받는데, 의외로 그 두 번째 쪽에서 허락이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많이 붙어 있다, 힘들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